복합기 출력 트레이에 방금 뽑힌 종이가 걸려 있었다. 새하얀 A사 아무 글자도 없었다. 그런데 휴대폰 플래시를 켠 순간 종이 한가운데에 얇은 눌림 자국이 번지듯 드러났다. 인쇄가 아니라 아빈처럼 빛에만 반응하는 줄이 생겼다. 화면에는 인쇄 대기 0, 잉크 정상, 마지막 작업 공백이 표시돼 있었다. 인쇄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왜 그 종이에는 내가 지금 하려던 행동이 먼저 새겨져 있었던 걸까? 처음 그 건물에 들어간 건 11월 14일 밤이었다. 도시 외곽 산업단지 쪽, 낮에는 사람이 많지만 밤엔 주차장 불만 남는 사무동이었다. 내가 맡은 일은 야간 출력 확인과 스캔 정리였다. 낮에 쌓인 서류를 파일로 묶어 내부 서버 폴더에 올리고 필요한 페이지만 출력해 다음날 책상 위에 두는 작업. 단순한데 한 가지가 불편했다. 야간에는 대부분의 층이 비어 있었고 특히 2층 끝 출력실은 사람 숨결이 끊긴 공간처럼 느껴졌다. 출력실은 유리문 안쪽에 있었다. 문을 열 때마다 종이와 토너 특유의 마른 냄새가 얇게 밀려나왔다. 바닥은 회색 타일, 벽은 밝은 베이지색이었지만 밤에는 색이 죽었다. 천장 센서 등은 움직임이 없으면 서서히 어두워지고 복도 끝은 늘 검은 쪽으로 가라앉았다. 출력실 중앙에는 복합기 한 대가 놓여 있었고 작업 표기를 위해 라인이 붙어 있었다. 나는 인수인계에서 그 장비를 이번 라인이라고 들었다. 문 옆 벽면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야간에는 작업 시작 전에 대기열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고 테스트 페이지를 먼저 출력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출력 트레이에 남아있는 종이는 반드시 폐기함에 넣고 다시 쓰지 말라는 문장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작업 중 개인 기기의 손전등이나 강한 빛을 종이에 직접 비추지 말라는 문장이 따로 눈에 띄게 붙어 있었다. 이유는 장비 보호와 보안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나는 규칙은 규칙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나는 안내문 순서대로 움직였다. 복합기 화면에서 대기열이 0인 걸 확인했고 테스트 페이지를 한 장 뽑았다. 종이는 정상적으로 나왔고 인쇄 품질도 깨끗했다. 폐기함 뚜껑을 열어 테스트 페이지를 버리려는데 안쪽에 이미 하얀 종이가 여러 장 겹쳐 있는 게 보였다. 인쇄가 없는 빈 종이였다. 누군가 실수로 넣어둔 거라고 생각하고 뚜껑을 닫았다. 규칙대로면 재사용하지 않으면 끝이었다. 문제는 출력물을 정리하고 나가려던 순간 시작됐다. 출력 트레이 끝에 종이 한 장이 반쯤 걸려 있었다. 갓 나온 종이처럼 모서리가 미세하게 말려 있었는데 인쇄는 전혀 없었다. 나는 누군가가 잘못 출력했거나 장비가 용지를 한번 먹었다가 뱉은 걸로 판단했다. 손을 뻗는 동시에 복합기 화면에 작업 기록이 눈에 들어왔다. 기록 목록 맨 아래 줄이 비어 있었다. 보통은 시간과 작업명이 찍혀야 할 자리에 공백만 남아 있었다. 오류라면 취소 표시라도 남아야 한다. 그런데 그 줄은 삭제된 것처럼 칸 자체가 빠진 느낌이었다. 나는 화면을 한 번 더 눌러 새로 고침을 했다. 목록이 잠깐 깜빡이며 재정렬됐고 비어있던 마지막 줄이 위로 밀렸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며 사라졌다. 그 과정에서 기계 내부에서 짧은 구동음이 났다. 인쇄가 들어간 적 없는 타이밍이었다. 대기열은 여전히 0이었다. 센서 등이 그때 꺼졌다. 출력실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복도 불빛이 유리문에 얇게 비쳤다. 나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냈다가 벽면 안내문의 손전등 금지 문장이 떠올랐다. 그래서 손전등은 켜지 않고 화면 밝기만 최대로 올려 빛을 대신했다. 종이를 들어 올리니 표면이 이상했다. 새 종이처럼 매끈하지 않고 손끝에 미세한 요철이 걸렸다. 잉크가 아니라 눌림 흔적이었다. 종이를 아주 조금 기울였을 때 조작 패널의 푸른 빛이 비스듬히 닿는 각도에서 얇은 줄이 잠깐 떠올랐다.
글자 같기도 했고 일정한 간격의 패턴 같기도 했다. 정면으로 보면 다시 사라졌다. 그 순간 복합기에서 또 한 번 짧은 기계음이 났다. 그리고 트레이에 걸려있던 빈 종이가 아주 미세하게 앞으로 밀렸다. 마치 방금 출력이 끝난 것처럼. 나는 종이를 다시 들었다. 조금 전보다 눌림이 선명해진 느낌이 있었다. 중앙에만 있던 흔적이 아래로 한 줄 더 내려온 듯 했고 종이의 같은 위치가 반복해서 눌린 것처럼 보였다. 복합기 화면을 보니 작업 기록에 공백줄이 하나 더 늘어난 듯 보였다. 기록이 추가된 게 아니라 비어있는 칸이 두 줄이 된 느낌이었다. 화면에는 어떤 오류 코드도 뜨지 않았다. 토너와 용지는 모두 정상 표시였다. 정상이라는 말이 오히려 낯설었다. 고장이라면 고장 표시라도 있어야 했다. 출력실을 나가려는 순간 휴대폰에 야간 공지가 올라왔다. 작업 중 개인 기기의 카메라 사용을 피하고 화면 밝기만으로 확인하라는 내용이 다시 전달돼 있었다. 보안과 개인정보를 이유로 들고 있었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다. 나는 내 손에 들린 빈 종이를 내려다봤다. 눌림 흔적이 내가 시선을 두는 쪽으로 미세하게 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단순히 각도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새로 생기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나는 종이를 폐기함에 넣기로 했다. 규칙대로 움직이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 믿고 싶었다. 그런데 폐기함 뚜껑을 여는 순간 안쪽에서 종이가 한 장 뒤집혀 올라왔다. 바람이 아니라 안에서 밀어 올린 것 같은 움직임이었다. 그 종이도 인쇄가 없었다. 하지만 손끝으로 만지자 방금 들고 있던 종이와 같은 위치에 같은 눌림이 있었다. 같은 간격, 같은 중심. 내가 아직 읽지도 확인하지도 않은 흔적이 이미 여러 장에 복제돼 있었다. 센서 등이 다시 켜지며 출력실이 환해졌다. 밝아지자 눌림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정상처럼 보이는 밝기 속에서 비정상은 더 숨어들었다. 복합기 화면에는 여전히 대기열 0이 떠 있었다. 그리고 작업 기록 맨 아래 비어있는 줄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출력실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확인했다. 대기열 작업 기록 트레이 폐기함. 규칙을 지키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런데 11월 16일 2시 17분 내가 출력실 문고리를 잡는 순간부터 그 설득이 무너졌다. 트레이에는 내가 만지지도 않은 빈 종이가 이미 걸려 있었고 복합기 화면의 마지막 줄 공백은 처음부터 두 칸이었다. 11월 16일 2시 17분 출력실 문고리를 잡는 순간부터 이상했다. 유리문 너머 복합기 쪽이 미세하게 밝았다. 센서 등이 켜진 게 아니라 복합기 내부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바닥에 얇게 번져 있었다. 문을 열자 종이 냄새가 먼저 왔다. 평소처럼 마른 냄새가 아니라 막 열이 지나간 듯한 뜨거운 종이 냄새였다. 출력 트레이에는 빈 A사가 이미 걸려 있었다. 내가 아직 대기열을 확인하기도 전이었다. 트레이 끝에 걸린 종이는 모서리가 살짝 말려 있었고 종이 가장자리에는 손가락으로 만지면 느껴질 만큼 미세한 열감이 남아 있었다. 누가 방금 뽑아놓고 간 것처럼 보였지만 야간에는 2층에 나 말고 들어올 사람이 없었다. 나는 안내문대로 먼저 조작 패널을 확인했다. 대기열은 0이었다. 그런데 작업 기록 화면으로 넘어가자마자 맨 아래에 비어있는 줄이 두 칸으로 시작했다. 11월 14일에는 한 칸이었고 그날 밤엔 두 칸처럼 보였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두 칸이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공백이 미리 자리 잡고 있는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표시 오류라고 생각했다. 화면이 갱신될 때 잠깐 비는 줄이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납득하려 했다. 그래서 테스트 페이지를 출력하려고 버튼을 눌렀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는 났는데 종이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트레이에 걸린 빈 종이가 아주 천천히 밀리듯 앞으로 움직였다.
출력이 된 것도 아닌데 배출만 된 것처럼. 나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종이는 여전히 새하였다. 그런데 빛을 정면으로 받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조작 패널의 푸른 빛이 비스듬히 닿는 각도에서만 중앙 부분이 달라 보였다. 잉크가 아니라 얇게 눌린 결이 있었다. 전날보다 더 선명했고 선이 한 줄이 아니라 두세 줄로 겹쳐진 것처럼 보였다. 종이 표면이 종이답지 않게 누군가가 아주 약한 힘으로 반복해 눌러놓은 느낌이었다. 그때 복합기 내부에서 짧은 열풍 소리가 났다. 종이가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데 실제로는 아무 종이도 들어가지 않았다. 곧바로 출력실 공기가 미세하게 따뜻해졌다. 히터가 켜진 것 같은 온기가 아니라 기계가 잠깐 달아올랐다가 식는 온기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 유리문을 확인했다. 복도는 비어 있었고 센서 등은 꺼져 있었다. 복도 끝이 검게 눌러 앉아 있는 동안 출력실 안만 혼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혹시 누군가가 원격으로 인쇄를 보냈다가 취소한 건가 싶었다. 서버 쪽 문제라면 기록이 남아야 한다. 나는 업무용 PC로 돌아가 서버 폴더를 열었다. 인쇄용 파일이 있는 경로는 그대로였고 새로 생성된 파일도 없었다. 그런데 프린터 상태를 확인하는 창에서 오늘 시각에 맞는 작업 번호가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다. 파일 이름은 보이지 않았고 숫자 자리만 흔들리듯 남았다가 지워졌다. 마치 작업이 들어왔다가 바로 삭제되는 것처럼. 나는 다시 출력실로 갔다. 이번엔 안내문을 더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 테스트 페이지를 먼저 뽑고 트레이 종이는 즉시 폐기하고 불필요한 확인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런데 테스트 페이지를 출력하자 출력물은 정상적으로 나왔다. 패턴도 선명했고 종이도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정상이라 불안했다. 정상 출력물 아래에 빈 종이가 한 장 더 섞여 나왔기 때문이다. 2장을 출력한 적이 없는데 종이가 한 장 더 따라 나왔다. 빈 종이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대신 표면이 묘하게 거칠었다. 손끝에 걸리는 미세한 요철이 내가 방금 전 들었던 종이와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방식으로 느껴졌다. 나는 그 종이를 폐기함에 넣었다. 그리고 테스트 출력물도 규정대로 폐기했다. 그 순간 폐기함 안쪽에서 종이가 서로 스치는 소리가 났다. 종이를 버렸을 뿐인데 안에서 이미 여러 장이 움직이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싫어서 뚜껑을 닫으려는 순간 휴대폰 알림이 다시 올라왔다. 야간 작업 중 개인 기기 카메라 사용을 삼가고 조작 패널만으로 확인하라는 공지였다. 같은 내용인데도 오늘은 도착 시간이 이상하게 늦게 찍혀 있었다. 알림이 뜬 시각이 내가 출력실에 들어오기 전인 2시 16분으로 표시돼 있었다. 내 손은 분명 2시 17분에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나는 시각을 확인하려고 벽시계를 봤다. 초침은 정상적으로 움직였고 시간도 2시 17분이었다. 휴대폰만 1분 앞서 있었다. 재부팅을 하려다가 화면에서 배터리 사용 기록이 눈에 들어왔다. 손전등 사용 시간이 2시 15분부터 시작된 것으로 찍혀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켠 적이 없었다. 규칙이 떠올라 일부러 켜지 않았다. 그런데 기록은 내가 이미 켰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복합기 화면으로 갔다. 대기열은 0이었다. 그런데 작업 기록 공백이 2줄에서 3줄로 늘어나 있었다. 내가 테스트 페이지를 뽑는 동안 공백이 늘었다. 정상 출력은 기록이 남는데 공백도 함께 늘어난다. 설명이 되는 것 같다가도 바로 무너졌다. 정상 출력은 분명히 내가 보냈는데 공백은 내가 하지 않은 작업처럼 늘어났다. 나는 마지막으로 트레이를 확인했다. 방금 폐기한 줄 알았던 빈 종이가 다시 트레이에 걸려 있었다. 같은 모서리 말림, 같은 중앙 요철. 종이가 되돌아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 장이 번갈아 나오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출력실 센서 등이 한 번 깜빡였다. 찰나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동안 빈 종이 중앙이 아주 잠깐 더 선명해졌다. 빛이 사라지기 전에만 드러나는 결이었다. 나는 종이를 손에서 놓았다. 규칙을 지키면 안전하다는 믿음이 오히려 장치를 작동시키는 조건처럼 느껴졌다. 확인을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었던 무언가가 내가 확인할수록 더 정확해지는 것 같았다. 그날 새벽 나는 출력실 문을 닫고 잠깐 복도에 서 있었다. 복도는 어두웠고 조용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출력실 안쪽에서만 종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짧게 들렸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았는데 기계가 혼자 일을 하는 소리였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다음 공백이 늘어날 것 같았다. 11월 16일 새벽 이후로 나는 출력실을 피하지 못했다. 피하면 끝날 일처럼 보였는데 피할수록 더 또렷해졌다. 야간 업무는 출력실을 통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됐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장으로 만들거나 고장이 아닌 걸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11월 17일 밤 들어가기 전부터 순서를 바꿨다. 출력실로 가기 전에 1층 관리구역에 있는 공용 PC에서 장비 상태를 먼저 확인했다. 장비가 정상으로 떠 있으면 내 착각일 가능성이 크다고 스스로를 붙잡아 두려 했다. 공용 PC는 로비 뒤쪽 작은 공간에 있었다. 바닥이 더 차갑고 형광등이 낮보다 더 푸르게 느껴졌다. 프린터 목록에서 이번 라인을 선택하자 상태가 정상으로 표시됐다. 종이 걸림도 없고 소모품도 충분하다고 나왔다. 나는 그 화면을 믿기로 했다. 확인을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계단참에서 종이 냄새가 한 번 더 스쳤다. 출력실 근처에 가기 전인데도 마른 열기 같은 냄새가 올라왔다. 출력실 유리문은 닫혀 있었다. 손잡이를 잡았을 때 금속이 약간 미지근했다. 안쪽은 어두웠다. 센서 등이 꺼진 상태였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 일부러 문을 닫지 않았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늘은 싫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문이 닫히면 그 다음부터는 안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바깥과 단절된 느낌이 들었다. 복합기 앞에 섰을 때 트레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없는 게 정상인데 이제는 없으면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가 됐다. 안내문대로 대기열을 확인하고 테스트 페이지를 뽑았다. 정상 출력물이 나왔다. 나는 그걸 바로 폐기함에 넣었다. 규칙을 지키는 행동이 안전장치가 아니라 트리거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지키는 쪽에 서고 싶었다. 출력물을 정리하려고 파일을 선택해 인쇄를 걸었다. 기계가 돌아가며 종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고 결과물도 정상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 뒤에 빈 종이가 한 장 더 따라 나왔다. 이번에는 트레이에 걸리지 않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종이가 떨어질 때 나는 소리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새 종이는 가볍게 튕기듯 떨어지는데 그 종이는 눅진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즉시 종이를 주워 폐기함에 넣으려다가 멈췄다. 규칙상 트레이에 남은 종이만 폐기하라는 의미였지 바닥에 떨어진 종이는 애매했다. 애매한 건 늘 위험했다. 나는 종이를 손에 든 채 조작 패널 쪽을 보지 않으려 했다. 화면을 보면 공백을 확인하게 된다. 확인하면 늘어난다. 그게 내 머릿속에서 규칙처럼 굳어가고 있었다. 대신 종이만 보았다. 종이는 여전히 새하얗고 잉크는 없었다. 그런데 손끝에 걸리는 요철은 분명했다. 중앙에만 한 번에 끝난 눌림이 아니라 반복된 눌림의 결이 있었다. 종이를 기울이면 잠깐 보이고 정면으로 보면 다시 사라졌다. 나는 손전등을 켜지 않았다. 그 문장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었다. 출력실 센서 등이 갑자기 켜졌다. 내가 움직인 탓일 수도 있는데 켜지는 타이밍이 늦었다.
마치 누군가가 스위치를 한 박자 뒤에 올린 것처럼. 불이 켜지는 순간 내 손에 든 종이 중앙이 아주 잠깐 더 선명해졌다. 결이 문장처럼 보일 듯 말 듯 한 모양으로 번졌다가 바로 흐려졌다. 그 짧은 찰나가 오히려 확실했다. 종이 표면에 뭔가가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나는 공용 PC로 내려가 인쇄 작업 내역을 다시 확인했다. 오늘 인쇄한 파일은 정상적으로 잡혔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작업 번호가 하나 더 끼어 있었다. 파일 이름이 비어 있었고 페이지 수는 1로만 표시됐다. 나는 그게 방금 떨어진 빈 종이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리가 된다. 시스템이 내가 모르는 작업을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보낸 작업이 어딘가에서 비어버린 것이다. 나는 그렇게 가설을 세웠다. 하지만 바로 반박이 나왔다. 그 작업 번호의 생성 시각이 내가 인쇄 버튼을 누르기 전이었다. 2층에 올라가기 전 계단을 밟고 있던 시간대였다. 내가 눌러서 생긴 작업이 아니었다. 나는 화면을 다시 새로 고침했다. 작업 번호는 남아 있었고 시각도 바뀌지 않았다. 화면 오류라면 새로 고침에 흔들려야 했다. 그런데 그건 고정돼 있었다. 같은 자리에서 휴대폰 배터리 기록을 열었다. 손전등 사용 시간이 또 찍혀 있었다. 오늘은 1시 58분부터 2시 3분까지. 나는 그 시간에 2층 계단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손전등을 켜지 않았다. 규칙 때문에 일부러 피했다. 그런데 기록은 내가 켰다고 적고 있었다. 나는 이걸 휴대폰 오류라고 밀어붙이고 싶었다. 기기 하나가 오작동하면 나머지는 정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덜 흔들린다. 그 생각을 깨는 건 더 단순한 증거였다. 공용 PC 옆에 있는 출입 리더기 기록 화면에서 내 카드가 2층 출력실 문 앞에서 한 번 더 인식된 흔적이 보였다. 내가 문고리를 잡기 전 딱 1분 앞선 시각이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패턴이었다. 내 휴대폰은 1분 앞서 있었고 출입 기록도 1분 앞서 있었다. 내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내 흔적이 먼저 찍히는 방식으로. 다시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출력실 유리문은 닫혀 있었다. 나는 분명히 열어두고 내려갔다. 손잡이를 만지자 이번엔 차가웠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트레이에 빈 종이가 한 장 걸려 있었다. 내가 아까 바닥에서 주워 들고 있던 그 종이와 중앙결의 위치가 같았다. 같은 자리, 같은 압인. 종이가 되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종이가 돌아올 방법은 없었다. 복합기 옆 폐기암 뚜껑이 미세하게 들썩였다. 소리가 난 것도 아닌데 플라스틱이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폐기암 안쪽에서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짧게 들렸다. 나는 내 손에 들린 빈 종이를 내려다봤다. 규칙을 지키고 싶은데 규칙을 지킬수록 종이가 늘어나는 것 같았다. 확인을 피하고 싶은데 확인을 피하면 기록이 먼저 찍히는 것 같았다. 나는 결국 한 장을 버리지 않고 서류철 사이에 끼워 들고 나왔다. 규칙을 어긴 게 아니라 증거를 보관한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변명했다. 그런데 종이를 들고 복도로 나오는 순간 센서 등이 뒤에서 꺼졌다. 복도는 밝았는데 출력실 안쪽만 검게 가라앉았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종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한 번 더 났다. 내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는데도 기계는 혼자 한 장을 더 만들어내는 소리였다. 서류철 사이에 끼워 나온 빈 종이는 종이 한 장인데도 무게가 있었다. 종이 자체가 무거운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들고 있는 동안 내 행동이 느려지는 쪽의 무게였다. 복도 형광등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얀 종이, 매끈한 표면. 그게 오히려 더 신경을 긁었다. 보이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확인을 강요하는 형태였다. 나는 바로 1층 공용 PC 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규칙을 떠올렸다. 강한 빛을 종이에 직접 비추지 말 것. 카메라 사용을 피할 것.
종이를 폐기할 것. 이 종이는 이미 규칙 밖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규칙을 어긴다는 느낌을 줄이면 안 됐다. 나는 출력실과 반대편 사람 출입이 적은 계단참으로 이동했다. 계단참에는 비상등이 낮게 들어오고 철제 난간이 차갑게 빛났다. 그곳이라면 누가 봐도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다. 서류철을 살짝 벌려 종이를 꺼냈다. 종이는 여전히 빈 상태였다. 그런데 손가락 끝에 걸리는 요철은 더 또렷했다. 눌림이 종이 중앙에만 모여 있었는데 어제처럼 한 번 눌린 결이 아니라 여러 번 덧눌린 결이었다. 종이를 기울일 때마다 결이 잠깐 떠오르다가 사라졌다. 그 순간마다 내 목덜미가 서늘해졌다. 온도가 내려간 게 아니라 피부가 먼저 반응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종이를 다시 서류철에 넣으려다 멈췄다. 종이 가장자리 한쪽이 아주 얇게 젖어 있었다. 물에 젖은 종이처럼 번진 흔적이 아니라 손으로 잡고 있던 부분만 미세하게 눅진해진 느낌이었다. 출력실의 뜨거운 종이 냄새가 다시 떠올랐다. 내 손은 차가웠는데 종이 끝은 미지근했다. 같은 공간에서 나온 종이가 아니라 방금 전에 열이 지나간 종이 같았다. 그때 휴대폰이 아주 짧게 진동했다. 화면을 켜지 않아도 알림이 온 건 알 수 있었다. 나는 일부러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는 순간 기록이 늘어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었다. 대신 공용 PC 앞에 앉아 장비 상태를 다시 열었다. 인쇄 작업 목록에는 방금 내가 출력한 파일과는 별개로 페이지 수 1만 남아있는 항목이 하나 더 있었다. 파일 이름이 비어있는 항목이었다. 그리고 그 항목의 생성 시각은 또 한 번 내가 2층 복합기 앞에 서기 전으로 찍혀 있었다. 나는 이번엔 단순히 이상하다고 넘기지 않았다. 화면을 새로 고침해도 항목은 남았고 시각도 고정이었다. 삭제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늦었고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사라질 때는 화면이 가벼워졌는데 다시 나타나는 순간에는 목록이 한 줄 아래로 밀리며 공간이 생겼다. 누군가가 종이를 한 장 더 끼워 넣는 느낌이 화면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나는 가설을 세웠다. 빈 종이는 실제 출력물이 아니라 내 기록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생긴 부산물일 수 있다. 기록이 비어 있으면 종이가 그 빈칸을 대신한다. 그 가설은 곧바로 반박됐다. 공용 PC에서 출입 기록을 확인하자 내 카드가 2층 출력실 출입을 2번 한 것으로 찍혀 있었다. 첫 번째는 내가 올라가기 전, 두 번째는 내가 실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시각이었다. 같은 문, 같은 층, 같은 카드인데 기록이 2번 남아 있었다. 내 발이 2번 간 적은 없었다. 나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출력실 유리문을 보기 전에 계단참에서 잠깐 숨을 골랐다. 복도는 조용했고 센서 등은 멀리서부터 하나씩 켜졌다가 꺼졌다. 내가 걷는 쪽으로만 불이 따라왔다. 출력실 앞에 섰을 때 유리문은 또 닫혀 있었다. 나는 이번엔 문 손잡이를 잡기 전에 바닥을 봤다. 문 아래쪽 틈 사이로 종이 한 장이 보였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의 하얀 모서리가 문틈에 걸려 있었다. 내가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종이가 밖으로 나오려는 모양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복합기 쪽에서 짧은 기계음이 났다. 대기열을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종이가 한 장 더 배출되는 소리였다. 트레이에는 빈 종이가 걸려 있었고 바로 옆 바닥에도 빈 종이가 한 장 떨어져 있었다. 떨어진 종이는 모서리가 살짝 말려 있었고 중앙에만 미세한 눌림결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두 장의 위치가 이상했다. 마치 한 장이 빠져나오다 중간에 갈라진 것처럼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굽어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만지지 않았다.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지는 순간 내 쪽 기록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였다. 대신 복합기 앞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때 출력실 센서 등이 한 번 더 깜빡였다.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찰나에 트레이 종이 중앙이 아주 짧게 선명해졌다. 그 선명함은 글자가 아니라 패턴이었다. 일정한 간격, 일정한 길이 문장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진 눌림의 배열이었다. 그리고 그 배열의 마지막이 내가 방금 물러난 발끝 방향으로 아주 조금 더 이어진 듯 보였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다. 종이는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맞춰 스스로를 갱신하고 있었다. 기록의 공백이 늘어나는 만큼 빈 종이는 늘어난다. 그리고 그 빈 종이는 내가 확인하지 않으려는 순간에만 더 또렷해진다. 나는 그날부터 빈 종이를 한 장씩 모았다. 폐기함에 넣으면 다시 트레이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다른 종이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확인이라는 말이 싫었지만 이미 나는 그쪽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서류철 속에 끼워둔 종이는 밤새 변하지 않았다. 복도 형광등 아래에서는 끝까지 하얀 종이었다. 그런데 출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복합기 옆에 서는 순간만 중앙이 아주 얇게 달라 보였다. 빛이 아니라 위치가 원인처럼 느껴졌다. 11월 18일 1시 41분 나는 일부러 2층에 올라가기 전 1층에서 손전등 기능을 꺼둔 채로 시작했다. 켜지 못하게 해두면 기록도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건 가설이었다. 손전등 기록은 휴대폰 오류일 수 있다. 앱 하나가 이상하면 기록 하나가 어긋날 수 있다. 그래서 기록이 남지 않게 만들면 증상이 끊길 수도 있다. 출력실 유리문 앞에 섰을 때 문틈 아래로 종이 모서리가 또 보였다. 전날과 같은 위치였다. 나는 이번엔 문손잡이를 잡기 전에 바닥에서 종이를 당겨보려 했다. 손끝이 닿자 종이는 아주 미세하게 뒤로 물러났다. 누군가 안쪽에서 당긴 것처럼 종이가 문틈 속으로 슬쩍 숨었다. 나는 손을 뗐다. 종이는 다시 처음 보였던 만큼만 바깥으로 나왔다. 움직임이 바람과 닮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복합기가 짧게 구동했다. 종이 한 장이 트레이로 미끄러져 나오는 소리였다. 내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는데도 기계는 이미 한 장을 내보냈다. 트레이에 걸린 종이는 새하얗고 모서리가 조금 말려 있었다. 손으로 들자 열감이 남아 있었다. 그 열감은 방금 출력이 끝난 종이처럼 정확했다. 나는 대기열을 확인했다. 0이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트레이 종이가 더 불길해졌다. 나는 원인을 장비 쪽으로 돌리고 싶었다. 롤러 자국이 종이에 남아 패턴처럼 보이는 것일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게 단순해진다. 그래서 종이를 기울이지 않고 정면으로만 보며 폐기함에 넣었다. 이걸로 끝내자. 그렇게 마음속으로 눌렀다. 폐기함 뚜껑을 닫자마자 안쪽에서 종이가 한 번 크게 스쳤다. 종이 여러 장이 동시에 미끄러지는 소리였다. 뚜껑을 닫는 힘이 아니라 안에서 종이가 먼저 움직인 소리였다. 나는 손을 뗐다. 그때 센서 등이 한 번 깜빡였고 어둠이 스치듯 지나갔다. 그 짧은 어둠 속에서 폐기함 위쪽에 놓인 내 손등이 더 하얘 보였다. 색이 아니라 대비가 과장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다시 트레이를 봤다. 방금 버린 종이가 없어야 하는데 트레이 끝에 또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종이의 말림 방향이 같았고 중앙 위치가 미세하게 울퉁불퉁했다. 패턴이 아니라 눌림결이 먼저 손끝에 걸렸다. 나는 결국 종이를 들고 조작 패널에서 테스트 출력 버튼을 눌렀다. 정상 출력물이 나왔다. 그런데 정상 출력물 아래로 빈 종이가 또 한 장 따라 나왔다. 오늘은 2장이 아니라 3장이었다. 가설이 무너졌다. 롤러 자국이라면 패턴은 일정해야 한다. 하지만 빈 종이는 매번 달랐다. 모서리 말림의 정도가 다르고 열감이 남는 위치가 달랐다. 무엇보다 중앙의 눌림결이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따라 미세하게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복합기 앞에서 반 걸음 오른쪽으로 옮기면 결이 보이는 각도가 바뀌었다. 종이가 아니라 나 쪽이 조정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공용 PC로 내려가 작업 목록을 열었다. 오늘은 비어있는 항목이 2개였다. 페이지 수는 둘 다 1. 생성 시각은 내가 2층에 올라가기 전과 출력실 문을 열기 직전으로 찍혀 있었다. 둘 다 내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나는 삭제를 시도했다. 하나는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고 다른 하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화면을 새로 고침할수록 목록줄 간격이 더 벌어졌다. 비어있는 자리만 더 확실해졌다. 이번엔 출입 기록도 확인했다. 2층 출력실 앞 기록이 3번 찍혀 있었다. 나는 2번만 움직였다. 계단을 올라갔고 문을 열었다. 그 사이에 한 번이 더 있었다. 그 한 번은 내가 계단참에서 멈춰있던 시간대였다. 마치 내 몸이 아닌 내 기록이 먼저 문 앞에 다녀온 것처럼. 나는 2층으로 다시 올라가 출력실 유리문을 멀리서 바라봤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쪽은 어두웠다. 그런데 문 아래 틈에 종이 모서리는 여전히 보였다. 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문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로 발끝으로 종이를 살짝 밀어봤다. 종이는 또 뒤로 숨었다가 다시 같은 만큼 앞으로 나왔다. 숨고 드러나는 폭이 일정했다. 누군가 반복하는 것처럼. 그 순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나는 화면을 보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 안에서 손전등 토글이 켜지지 않게 막아둔 상태를 다시 만졌다. 켤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손끝에 진동이 남아있는 동안 복합기실 유리문 너머 어둠 속에서 아주 약한 빛이 한 번 흔들렸다. 복합기 패널이 아니라 트레이 쪽에서 반사된 빛처럼. 종이 표면이 스스로 각도를 바꾼 것 같은 얇은 반짝임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키는 규칙은 장비를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었다. 내 행동을 특정 범위로 묶어두는 울타리였다. 손전등을 켜지 말라는 건 빛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막는 것이었다. 확인이 막히면 나는 결국 더 가까이 가게 된다. 더 가까이 가야만 보이니까. 그쪽으로 계속. 나는 서류철 속에 끼워둔 종이를 다시 꺼냈다. 복도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종이었다. 그런데 출력실 문 앞, 문틈 아래 종이 모서리가 보이는 자리에서만 손끝에 걸리는 요철이 더 커졌다. 나는 그 요철을 보려고 종이를 기울였다. 그 순간 유리문 아래로 보이던 종이 모서리가 아주 느리게 안쪽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트레이 쪽에서 종이가 한 장 더 배출되는 소리가 났다. 내가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그때부터 나는 확신했다. 종이는 내 행동을 따라오지 않았다. 내 행동이 종이를 따라가고 있었다. 내가 보려고 하는 만큼 빈칸이 늘어나는 만큼 한 장씩 더. 11월 18일 새벽부터 나는 출력실 규칙을 지키는 쪽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다는 걸 인정했다. 지키면 아무 일도 없지 않았다. 지키는 동안에만 공백이 쌓였고 지키는 동안에만 빈 종이가 늘었다. 규칙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상황을 일정한 틀에 고정시키는 장치처럼 보였다. 틀이 고정되면 반복이 생기고 반복은 기록이 되며 기록은 공백을 만든다. 내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돼 있었다. 나는 그날 밤 가장 단순한 확인을 하기로 했다. 종이가 진짜 같은 종이인지 아니면 어디서나 나올 수 있는 동일한 종이인지. 확인을 하려면 표식을 남겨야 했다. 펜을 들고 트레이에 걸린 빈 종이 한 장을 들었다. 종이 오른쪽 아래 구석에 아주 작은 점을 찍었다. 과도한 표식은 싫었다. 내가 그 종이를 특별하게 만들수록 그 종이가 나를 더 특별하게 표시할 것 같았다. 점은 분명히 찍혔다. 잉크가 번지지 않을 정도로 작게. 나는 종이를 접지 않고 바로 폐기함에 넣지 않고 복합기 옆 서류철 사이에 끼워두었다.
그리고 일부러 출력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 형광등 아래에서 다시 꺼내 확인했다. 점은 그대로 있었다. 종이는 여전히 빈 종이었다. 내 손끝은 조금 진정되는 듯 했다. 적어도 이건 내가 만든 흔적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흔적이다. 그 다음이 문제였다. 다시 출력실로 들어가 복합기 앞에 서는 순간 서류철 속 종이가 미세하게 미지근해졌다. 닿자마자 느껴지는 온도였다. 방금 출력된 종이를 만질 때와 비슷했다. 나는 종이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점을 찾았다. 점은 사라져 있었다. 종이 오른쪽 아래 구석은 깨끗했다. 잉크가 번진 것도 지워진 것도 아니었다. 처음부터 찍지 않은 것처럼 표면이 새 종이처럼 되돌아가 있었다. 가설이 떠올랐다. 내가 착각했을 수 있다. 점을 다른 종이에 찍었을 수 있다. 하지만 반박은 손끝에서 먼저 나왔다. 종이 중앙의 눌림결은 그대로였다. 오히려 더 선명해져 있었다. 종이가 바뀐 것 같으면서도 종이의 중심은 더 정확해졌다. 내가 방금 하려던 확인이 확인 자체로 흡수된 느낌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표식을 남겼다. 이번에는 점이 아니라 아주 얇은 선을 그었다. 종이 가장자리 끝을 따라 짧게. 그리고 바로 복합기 유리 스캔부 위에 종이를 올려두었다. 뚜껑을 완전히 닫지 않고 아주 살짝만 덮었다. 스캔 버튼을 눌렀다. 기계가 움직이며 빛이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그 빛은 손전등이 아니었다. 규칙의 문장을 피해가는 방식이었다. 나는 그 얇은 틈으로 스캔부 빛이 종이 위를 훑는 걸 보았다. 빛이 종이 중앙에 닿는 순간 눌림결이 마치 살아있는 결처럼 변했다.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이고 보이던 부분이 사라지고 줄 간격이 미세하게 재정렬됐다. 글자가 아니라 패턴이었다. 그런데 그 패턴은 단순한 무늬가 아니었다. 내가 손을 어디에 두는지, 내가 고개를 어디로 기울이는지에 따라 중앙결의 끝이 아주 조금씩 움직였다. 종이가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종이를 따라가도록 각도를 유도하는 느낌이었다. 스캔이 끝나자 복합기가 짧게 멈췄다. 나는 즉시 1층 공용 PC로 내려가 스캔 폴더를 확인했다. 파일이 하나 생성돼 있었다. 파일 이름은 자동으로 붙는 형식이었고 시각 정보가 따라 붙어야 했다. 그런데 생성 시각이 내가 스캔 버튼을 누르기 전으로 찍혀 있었다. 또 1분, 이번에도 1분이었다.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다. 미리 보기는 빈 화면으로 떴다. 아무것도 없는 흰 이미지였다. 그런데 파일 용량은 비어있지 않았다. 흰 이미지치고는 과하게 컸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데이터는 존재하는 형태였다. 나는 다시 가설을 세웠다. 스캔부가 먼지나 얼룩을 데이터로 잡았을 수 있다. 그래서 흰 이미지인데 용량이 커진다. 하지만 반박이 바로 나왔다. 스캔 폴더에 같은 방식으로 생성된 파일이 하나 더 있었다. 생성 시각이 내가 2층에 올라가기 전이었다. 그리고 그 파일도 미리 보기는 흰 화면이었지만 용량은 컸다. 내가 하지 않은 스캔이 먼저 존재했다. 내가 따라가게 만드는 형태로. 숨이 얕아졌다. 공용 PC 앞에서 손이 차가워졌다. 나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출력실 유리문 앞에서 멈췄을 때 문틈 아래에 종이 모서리가 보였다. 그 모서리는 내가 종이를 기울이기 직전 스캔부 틈에서 봤던 각도와 같았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만큼. 나는 문손잡이를 잡지 않았다. 대신 서류철을 열어 방금 스캔한 종이를 꺼냈다. 가장자리의 얇은 선은 이번에도 사라져 있었다. 표식은 남지 않았다. 남는 건 중앙의 눌림 결뿐이었다. 출력실 안쪽에서 종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내가 눌렀는지 아닌지보다 먼저 귀가 반응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소리는 났다. 복합 기실이 나 없이도 한 장을 더 만들어내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와 거의 동시에 내 휴대폰이 주머니 안에서 아주 짧게 진동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또 1분 앞선 기록이 생겼을 것이다. 나는 결국 규칙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손전등을 종이에 비추지 말 것. 그 문장은 빛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른 확인을 금지하는 문장이었다. 확인을 늦추면 나는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게 된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출력실 문 앞에서 손전등을 켜지 않은 채로 종이를 들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종이 중앙의 눌림결이 마치 마지막 줄을 남겨둔 것처럼 끝이 끊겨 있었다. 끝이 끊긴 방향이 문틈 아래로 보이는 종이 모서리 쪽과 정확히 일치했다. 내가 따라가면 이어질 방향이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 움직였을 때 복도 센서 등이 내가 움직인 뒤에야 늦게 켜졌다. 1분의 차이를 두고 빛이 나를 따라왔다. 그 순간부터 출력실은 더 이상 공간이 아니었다. 기록이 먼저 지나가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며 종이가 그 사이를 채우는 구조였다. 나는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손잡이는 차가웠다. 그런데 내 손바닥은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다. 마치 방금 전 내가 그 손잡이를 한 번 잡았던 사람처럼. 11월 19일 2시 6분, 나는 일부러 출력실 앞에서 멈춰 섰다. 손은 문손잡이에 닿지 않았고 유리문 너머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날 밤만큼은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기록이 먼저 찍히든 말든 내 몸이 따라가는 걸 멈추면 구조가 깨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게 첫 가설이었다. 복도 형광등은 일정하게 켜져 있었는데 출력실 앞에만 공기가 달랐다. 종이 냄새가 새어나오는 듯 했고 기계가 식은 뒤 남는 마른 열기가 얇게 깔려 있었다. 문틈 아래는 평소처럼 어두웠다. 그런데 하얀 모서리가 보였다. 종이가 문틈을 비집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문틈 자체가 종이를 토해낸 것처럼. 나는 그 모서리를 발끝으로 건드리지 않았다. 건드리면 종이가 숨는다는 걸 이미 여러 번 봤다. 나는 그냥 시간을 봤다. 2시 7분이 되는 순간 휴대폰이 주머니 안에서 아주 짧게 진동했다. 화면은 보지 않았다. 대신 1층 공용 PC로 내려가 출입 기록과 장비 상태를 열었다. 목록 맨 위에 2층 출력실 출입이 한 줄 찍혀 있었다. 시각은 2시 8분. 내가 아직 문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내 흔적이 1분 앞서 있었다. 그건 두 번째 단서였고 동시에 첫 반박이었다. 내가 멈춰 있어도 기록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다시 가설을 세웠다. 출입 기록은 네트워크 지연이나 동기화 오류로 앞당겨질 수 있다. 그래서 1분 앞선 숫자가 찍히는 것뿐이다. 그 가설을 붙잡으려는 순간 프린터 작업 목록에서도 같은 패턴이 보였다. 파일 이름이 비어 있고 페이지 수가 1인 항목이 방금 생성돼 있었다. 생성 시각은 2시 8분. 나는 아직 2층에 올라가지 않았다. 출입 기록과 작업 기록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앞질러 있었다. 단순한 지연이면 둘이 동시에 같은 오차로 움직이기는 어렵다. 가설은 바로 약해졌다. 나는 계단을 올라가며 숨을 얕게 뱉었다. 2층 복도는 비어 있었고 센서 등은 내 발자국 뒤에서 한 박자 늦게 켜졌다. 빛이 나를 따라오는 느낌은 여전했다. 출력실 유리문 앞에 섰을 때 문손잡이는 차가웠다. 그런데 손바닥은 미지근했다. 마치 이미 한 번 잡았다가 놓은 손처럼. 손잡이에 닿지 않았는데도 손이 먼저 그 온도를 기억하는 것 같았다. 문을 열자 복합기에서 짧은 구동음이 났다.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종이가 한 장 배출되는 소리였다. 트레이에는 새하얀 A사가 걸려 있었고
바닥에도 같은 흰 종이가 한 장 떨어져 있었다. 떨어진 종이는 모서리가 눅진하게 말려 있었고 중앙만 미세하게 울퉁불퉁했다. 빛을 정면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조작 패널 쪽에 푸른 점광이 비스듬히 닿는 순간에만 중앙이 달라졌다. 아빈이 패턴처럼 모였다가 내가 고개를 움직이면 흐려졌다. 내가 보는 각도를 따라 결이 재정렬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날 밤 규칙을 우회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손전등이 아니라 스캔부의 빛을 쓰는 방식이다. 손전등 금지 문장을 피하면 공백이 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가설이었다. 나는 빈 종이를 스캔부 위에 올리고 뚜껑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로 스캔을 걸었다. 스캔부 빛이 종이를 훑는 순간 중앙의 눌림결이 아주 짧게 살아났다. 선의 간격이 맞춰졌다가 어긋나고 끝이 끊긴 자리에서 다음 줄이 이어질 듯 말 듯 했다. 글자가 아니라 아빈의 배열인데도 문장처럼 읽히는 구조였다. 스캔이 끝나자 복합기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짧게 구동했다. 이번에는 트레이로 빈 종이가 한 장 더 나왔다. 결과 단서였다. 스캔은 출력이 아닌데 출력이 따라왔다. 나는 바로 1층 공용 PC로 내려가 스캔 폴더를 확인했다. 파일이 생성돼 있었다. 미리 보기는 흰 화면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종이를 그대로 스캔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파일 용량은 비정상적으로 컸다. 화면엔 아무것도 없는데 데이터는 가득 차 있는 형태였다. 기록 단서였다. 나는 파일 속에 뭔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볼 수 없었다. 가설은 또 생겼다. 스캔부의 미세한 먼지나 유리결이 데이터로 잡혔을 수 있다. 그래서 흰 이미지인데 용량이 커진다. 하지만 반박은 폴더 안에서 즉시 나왔다. 같은 형태의 파일이 하나 더 있었다. 생성 시각은 내가 스캔 버튼을 누르기 1분 전. 나는 그 시간에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내가 만들지 않은 파일이 먼저 존재했다. 내가 따라가게 만드는 방식으로. 2층으로 돌아갔을 때 출력실 유리문은 닫혀 있었다. 나는 분명히 열어두고 내려갔다. 문 손잡이를 잡자 차가움이 더 깊게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트레이에 걸린 빈 종이 중앙이 내 시선이 닿는 순간만 미세하게 변했다. 그리고 조작 패널 작업 기록 화면에서 공백줄이 하나 더 늘어난 걸 봤다. 정상 출력 기록은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비어있는 한 줄이 끼어 있었다. 공백은 내가 확인한 만큼 정확해지고 정확해진 만큼 늘어났다. 결과 단서였다. 나는 그때 세 번째 가설을 세웠다. 공백은 내가 확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확인하지 못한 걸 대신하는 표식이다. 그렇다면 확인을 피하면 공백은 정지한다.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트레이에서 종이를 들지 않은 채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복합기에서 종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한 번 더 났다. 트레이로 새하얀 종이가 또 나왔다.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공백은 스스로 이어졌다. 가설은 반박됐다. 출력실의 센서 등이 깜빡였고 어둠이 찰나에 스쳤다. 그 짧은 순간에만 종이 중앙 아빈이 더 선명해졌다. 나는 그 선명함을 따라 고개를 아주 조금 더 숙였다. 아빈의 끝이 마치 다음 줄을 남겨둔 것처럼 문틈 방향으로 끊겨 있었다. 문틈 아래에 보이던 종이 모서리와 같은 방향이었다. 내가 따라가면 이어질 방향.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빈 종이는 결과가 아니라 유도였다. 기록이 먼저 찍히고 공백이 그 길을 만들고 종이가 그 공백을 채우면서 나를 끌어당긴다. 내가 붙잡고 싶은 건 사실인데 사실은 늘 1분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1분을 따라가는 동안 매번 한 장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11월 19일 새벽 나는 공용 PC 앞에서 흰 미리 보기 파일을 한참 바라봤다. 화면엔 아무것도 없는데 용량은 가득 찬 상태. 눈이 먼저 지쳤다.
흰색을 오래 보면 잔상이 남는다. 그런데 그 잔상은 내 눈이 만든 게 아니라 파일이 남긴 것처럼 느껴졌다. 미세한 줄이 한번 보이면 다음부터는 안 보이기가 더 어려웠다. 나는 확대를 했다. 흰 화면이 더 큰 흰 화면이 됐을 뿐이었다. 대신 확대할수록 로딩이 길어졌다. 커서가 멈칫하는 순간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화면이 아주 약하게 떨렸다. 공용 PC의 팬이 평소보다 늦게 돌기 시작했고 바람 소리가 얇게 길어졌다. 손바닥이 차가워졌다. 화면이 무거워질수록 내 손이 먼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첫 번째 가설은 단순했다. 파일이 큰 이유는 스캔 설정 문제다. 해상도나 색상 모두가 이상하게 잡혀 흰 화면도 데이터가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종이를 다른 설정으로 다시 스캔해 보려 했다. 그런데 폴더에서 파일 속성을 확인하는 순간 시각이 또 이상했다. 생성 시각은 항상 1분 앞서 있었고 수정 시각은 내 손이 마우스를 잡는 순간에 맞춰 미세하게 바뀌었다. 내가 건드리면 바뀌고 내가 놓으면 멈췄다. 파일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기록 같았다. 반박은 바로 나왔다. 파일 속성 창을 닫고 다시 열자 같은 파일의 생성 시각이 달라져 있었다. 1분 앞서 있던 시각이 2분 앞서로 밀려 있었다. 동기와 오류라면 일정해야 한다. 그런데 오차가 커졌다. 기록이 틀리는 게 아니라 기록이 나를 더 멀리 끌고 가는 쪽으로 자라는 느낌이었다. 그게 두 번째 단서였다. 나는 파일을 복사해 다른 폴더에 붙여 넣었다. 복사본의 미리 보기는 여전히 흰 화면이었다. 하지만 복사본은 원본보다 용량이 조금 더 커져 있었다.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았는데 복사하는 순간 데이터가 늘었다. 결과 단서였다. 종이를 한 번 더 손에 쥔 것처럼 빈칸이 한 줄 더 늘어나는 방식과 닮아 있었다. 그때 2층에서 내려오는 계단참 쪽에서 아주 약한 종이 마찰음이 들렸다. 2층에는 나밖에 없었다. 바람이 아니라 종이가 서로 밀리는 소리였다. 나는 바로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센서 등은 또 늦게 켜졌고 내 발이 지나간 뒤에야 빛이 따라왔다. 늦음이 익숙해지면 다음엔 더 늦어질 걸 예감하게 된다. 출력실 유리문 앞에 섰을 때 문틈 아래로 하얀 모서리가 보였다. 이전보다 더 길었다. 바깥으로 나온 폭이 일정하던 규칙이 깨져 있었다. 나는 그걸 단서로 잡았다. 모서리가 더 나온 날은 공백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문을 열기 전에 손은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확인을 최소로 하고 끝내자는 두 번째 가설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복합기가 먼저 움직였다. 종이가 한 장 배출되는 소리였다. 이번엔 트레이에 걸린 종이에서 열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종이 끝이 아주 얇게 젖은 듯 눅진했다. 마른 종이가 아니라 숨을 오래 품었다가 내뱉는 종이처럼 손끝에 붙는 느낌이 잠깐 남았다. 감각 단서였다. 나는 조작 패널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시야 끝으로 패널 빛이 들어왔다. 화면이 아니라 빛의 흔들림이었다. 푸른 점광이 일정한 간격으로 미세하게 약해졌다 강해졌다를 반복했다. 마치 내가 숨을 들이쉬는 타이밍과 맞춰지는 것처럼. 그건 기계가 아니라 공간이 호흡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스캔부로 다시 갔다. 손전등 대신 스캔 빛을 쓰면 공백이 덜 늘어날 거라고 믿고 싶었다. 종이를 올리고 뚜껑을 살짝만 덮어 스캔을 걸었다. 빛이 지나가는 순간 종이 중앙의 눌림결이 단 한 번 이전보다 길게 선명해졌다. 패턴이 아니라 방향이 보였다. 끝이 끊긴 자리가 문틈 아래로 보이던 모서리 쪽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방향 끝에 아주 미세한 요철이 한 점처럼 박혀 있는 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찍었던 점을 종이가 대신 기억하는 방식처럼. 결과 단서였다. 스캔이 끝나자 트레이에서 종이가 한 장 더 나왔다.
이번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트레이 끝에서 멈춰 섰다. 종이가 멈추는 위치가 항상 같았다. 사람 손이 닿기 좋은 자리였다. 내가 잡게 되는 자리. 그 고정이 더 무서웠다. 나는 1층으로 내려가 스캔 파일을 확인했다. 폴더에 새 파일이 생겨 있었고 역시 생성 시각은 내가 스캔 버튼을 누르기 전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또 하나가 함께 생겨 있었다. 파일 이름이 자동 규칙대로 붙지 않은 채 숫자 한 줄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름이 없는 파일처럼 빈칸이 파일 이름 자리에 옮겨온 느낌이었다. 기록 단서였다. 미리 보기는 흰 화면이었다. 그런데 마우스를 화면 위에 올리는 순간 커서 주변의 흰색이 아주 얇게 회색으로 눌렸다가 돌아왔다. 화면이 눌린 것처럼 내 손끝의 요철과 같은 감각이 화면에서도 재현됐다. 나는 그걸 더 보지 않으려 창을 닫았다. 닫는 순간에만 화면이 잠깐 멈췄고 그 멈춤 뒤에 펜이 늦게 멎었다. 기계가 나를 한 박자 늦게 놓아주는 느낌이었다. 그날 새벽 나는 결론 대신 더 큰 단서를 얻었다. 기록은 1분이 아니라 2분으로 벌어지기 시작했고 공백은 인쇄 기록에서만이 아니라 파일 이름 자리까지 옮겨왔다. 빈 종이는 출력실 안에서만 나오지 않았고 내가 확인하려는 화면에서까지 눌림처럼 번졌다. 내가 빠져나가려는 길마다 빈칸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빈칸이 커질수록 종이 모서리는 문틈 밖으로 더 길게 나와 있었다. 11월 19일 2시 22분 나는 1층 공용 PC에서 손을 떼고도 한동안 자리를 못 떴다. 화면을 닫아도 눈앞에 흰 잔상이 남았다. 흰색이 아니라 빈칸의 감각이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가 차 있는 느낌. 그 감각이 목 뒤쪽으로 붙어 있었다. 가설은 하나였다. 파일이 비정상적으로 큰 건 내부 저장 방식 문제다. 밤마다 서버가 백업을 걸면서 스캔 폴더에 더미 데이터가 붙는다. 그래서 흰 화면인데 용량이 크다. 그렇다면 같은 시간대에 다른 출력실에서도 비슷한 파일이 생겨야 한다. 나는 공용 PC에서 다른 층 공유 폴더도 열어봤다. 비슷한 시각의 스캔 파일은 없었다. 2층, 2라인, 이 폴더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가설이 흔들렸다. 나는 다시 기록을 찾았다. 이번에는 출력 장비만이 아니라 출입과 근태 기록까지 한 번에 확인했다. 2층 출입은 여전히 내가 움직이기 전으로 찍혔고 근태 화면에도 비슷한 형태의 공백이 섞여 있었다. 줄 하나가 비어 있고 그 비어 있는 줄이 새로 고침할 때마다 아래로 밀려나며 자리를 잡았다. 어떤 항목을 눌러도 내용은 정상처럼 보이는데 맨 마지막에 비어 있는 칸이 남았다. 기록이 고장 나는 게 아니라 기록이 빈칸을 남기고 성장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참에서부터 공기가 달랐다. 따뜻해진 공기가 아니라 기계가 지나간 뒤 남는 마른 열기였다. 복도 센서 등은 이번에도 한 박자 늦게 켜졌다. 그런데 오늘은 늦음의 폭이 더 컸다. 내가 반쯤 지나가고 나서야 켜졌고 켜진 뒤에는 깜빡임이 한 번 더 있었다. 빛이 따라오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따라오는 느낌이었다. 출력실 유리문 앞에 섰을 때 문틈 아래 종이 모서리는 더 길었다. 예전엔 일정한 폭으로 나왔다 숨었는데 오늘은 숨지 않았다. 내가 발끝을 움직여도 그대로였다. 오히려 종이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바람이 아니라 종이 자체가 떨리는 것처럼. 나는 종이를 당기지 않았다. 대신 눈높이를 낮췄다. 종이 끝부분에만 눅진한 젖음이 있었다. 물기처럼 번진 자국이 아니라 손끝에 닿으면 붙을 것 같은 얇은 습기였다. 감각 단서가 먼저 왔다. 문손잡이를 잡기 전에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이 켜질 수 없는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켤 수 없게 잠가둔 그대로였다. 그런데 휴대폰은 짧게 뜨거웠다. 주머니 속에서 오래 돌린 기계처럼.
손바닥에 열이 남았다. 나는 화면을 보지 않았다. 화면을 보면 또 앞선 시각이 찍힐 걸 알고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복합기가 먼저 움직였다.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종이가 한 장 배출되는 소리였다. 트레이에는 새하얀 종이가 걸려 있었고 바닥에도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떨어진 종이는 모서리가 눅진하게 말려 있었고 트레이 종이는 말림이 거의 없었다. 같은 종이인데 상태가 다르다. 결과 단서였다. 나는 두 장을 동시에 보며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오작동으로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게 아니었다. 매번 조건을 바꿔가며 나를 맞추고 있었다. 나는 스캔부로 갔다. 손전등 대신 스캔 빛을 쓰면 안전할 거라는 믿음은 이미 한 번 무너졌지만 오늘은 확인이 아니라 비교를 하려 했다. 트레이 종이를 스캔부 위에 올리고 뚜껑을 아주 살짝만 덮었다. 스캔을 시작하는 순간 빛이 종이를 훑고 지나갔다. 그 찰나에 종이 중앙의 눌림결이 길게 선명해졌다. 오늘은 패턴이 아니라 방향이 분명했다. 끊긴 끝이 문틈 쪽을 향했고 그 끝이 어제보다 더 가까워져 있었다. 종이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문 쪽으로 이동하는 구조였다. 스캔이 끝나기도 전에 복합기에서 종이가 한 장 더 배출됐다. 출력이 아닌데 출력이 따라온다. 나는 즉시 1층으로 내려가 스캔 폴더를 확인했다. 새 파일이 생성돼 있었다. 미리 보기는 여전히 흰 화면이었지만 이번에는 파일 목록에서 한 줄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다. 파일 이름이 정렬되지 않고 빈칸이 한 줄 끼어들어 아래 항목들이 밀려 있었다. 기록 단서였다. 공백이 인쇄 기록에서 시작해 파일 이름 자리까지 옮겨오더니 이제는 목록 자체의 줄을 밀어내고 있었다. 가설을 다시 세웠다. 공백은 데이터가 아니라 표시 문제다. 화면이 깨져서 빈칸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화면을 다른 PC에서도 확인해 보려고 1층 다른 공용 PC로 옮겼다. 그런데 거기서도 같은 위치에 공백이 보였다. 같은 폴더, 같은 줄에서 같은 빈칸. 화면 문제가 아니라 공유된 구조였다. 반박은 완전했다. 나는 2층으로 다시 올라갔다. 출력실 유리문은 닫혀 있었고 문틈 아래 종이 모서리는 이전보다 더 길게 나와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내 서류철 속에 끼워둔 빈 종이를 꺼냈다. 복도 형광등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종이었다. 그런데 출력실 앞 문틈 종이가 보이는 자리에서만 손끝 요철이 커졌다. 눌림결이 중앙에서 끝으로 번져 있었다. 종이의 끝이 문틈과 같은 방향으로 끌리는 느낌이었다. 그때 복합기실 안쪽에서 종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2번 연달아 났다. 나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문도 열지 않았다. 그런데 기계는 2장을 처리한 것처럼 움직였다. 결과 단서였다. 나는 숨을 얕게 뱉고 손을 문손잡이에 올리지 않은 채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한 걸음 물러나는 순간 복도 센서 등이 늦게 켜졌다. 오늘은 1분이 아니라 더 늦었다. 기록이 앞서고 빛이 늦어지고 종이가 길어졌다.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커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야 이해했다. 이건 종이가 만들어내는 공포가 아니었다. 빈칸이 만드는 공포였다. 기록에서 빠진 줄이 늘어나면 그 빠진 줄이 종이로 바뀌고 종이가 길어지면 내가 설 자리가 줄어든다. 내가 확인을 피할수록 공백은 더 넓은 곳으로 퍼지고 내가 확인을 하면 공백은 더 정확한 모양을 갖춘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다. 빈칸이 내 동선을 먼저 만들고 있었다. 11월 19일 2시 34분. 나는 출력실 유리문 앞에서 더 이상 시간을 믿지 않기로 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순서가 문제였다. 내 몸이 움직이기 전에 기록이 먼저 움직이고 기록이 먼저 움직이면 공간이 그 뒤를 따라 바뀌었다. 오늘은 종이 모서리가 문틈 밖으로 길게 나와 있었다. 숨지 않았다.
일정한 폭도 아니었다.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떨림이 복도 형광등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같은 박자로 느껴졌다. 소리가 아니라 리듬이 일치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가설을 다시 세웠다. 문틈 종이는 단순히 압력으로 밀려나온 잔여물이다. 문이 휘었거나 바닥이 처져서 종이가 끼인 채로 밀려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손을 대지 않고 문을 열지 않고 건물 시설 쪽에서 해결하면 끝난다. 나는 1층으로 내려가 시설 점검 담당에게 남길 메모를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문틈 종이 끼임. 그 정도면 설명이 된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복도 센서 등이 내 뒤에서 한 번 더 늦게 켜졌다. 늦음이 한 박자에서 두 박자로 벌어졌다. 내가 이미 계단을 내려가 반층을 지난 뒤에 2층 복도 불빛이 뒤늦게 켜지는 게 계단참 반사로 보였다. 빛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난 자리만 뒤늦게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감각 단서였다. 1층 공용 PC 앞에 앉아 출입 기록을 다시 열었다. 2층 출력실 출입이 4번 찍혀 있었다. 나는 2번만 올라갔다. 나머지 2번은 내가 2층 복도에 멈춰 서 있었던 구간과 정확히 겹쳤다. 움직이지 않은 시간이 출입으로 바뀌어 있었다. 기록 단서였다. 인쇄 작업 목록에도 페이지 수 1인 비어있는 항목이 3개로 늘어 있었다. 생성 시각은 모두 내가 버튼을 누르기 전이었다. 이번에는 오차가 1분이 아니라 3분까지 벌어져 있었다. 기록이 앞서는 폭이 커지고 있었다. 가설은 곧바로 반박됐다. 건물 문제라면 출입 기록과 작업 기록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자라지 않는다. 문이 휘면 종이는 끼일 수 있다. 하지만 기록의 공백이 늘어나는 건 문과 상관이 없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차가움이 아니라 혈류가 멈추는 느낌이었다. 나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종이 냄새가 점점 짙어졌다. 출력실 근처에서만 나던 냄새가 계단참까지 내려와 있었다. 마른 열기와 젖은 종이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 냄새는 언제나 출력실이 작동한 뒤에만 나타났는데 오늘은 내가 문을 열기도 전에 있었다. 결과 단서였다. 출력실 유리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 아래 종이 모서리는 이전보다 더 길었다. 끝부분이 바닥에 닿아 아주 얇게 눌려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서류철 속 빈 종이를 꺼내 들었다. 복도에서는 여전히 하얀 종이었다. 그런데 문틈 종이 모서리가 보이는 자리에서만 손끝 요철이 커졌다. 중앙의 눌림결이 끝으로 번져 있었고 번진 방향이 문틈 종이 끝과 정확히 일치했다. 종이가 종이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 손이 그 방향을 따라가게 되는 구조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확인을 피하는 실험을 했다. 조작 패널을 보지 않는다. 스캔도 하지 않는다. 트레이도 만지지 않는다. 그저 문 앞에서 10초만 서 있다가 돌아선다. 확인하지 않으면 공백은 더 이상 정확해질 수 없다. 그게 마지막 가설이었다. 나는 숨을 얕게 들이쉬고 10초를 세었다. 10번째 초가 되는 순간 출력실 안쪽에서 종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기계는 2장을 처리한 소리를 냈다. 결과 단서였다. 동시에 유리문 아래에서 길게 나와 있던 종이 끝이 아주 느리게 바깥으로 더 밀려 나왔다. 숨는 게 아니라 나오는 방향으로만 움직였다. 확인을 피했는데도 공백은 확장했다. 가설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그때 더 큰 단서를 봤다. 유리문 틈 아래로 나온 종이의 끝이 바닥 타일의 이음새를 따라 정확히 놓여 있었다. 우연처럼 보이기엔 너무 정확했다. 타일 이음새를 따라가면 계단 방향으로 이어지는 선이 생기고 그 선은 1층 공용 PC가 있는 위치 쪽으로 내려간다. 종이는 길이로만 늘어난 게 아니라 방향을 갖고 있었다.
나를 어디로든 끌고 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은 내가 가장 자주 확인하던 곳과 겹쳤다. 나는 공용 PC로 다시 내려가 파일 목록을 확인했다. 스캔 폴더에 새 파일이 하나 더 생겨 있었다. 내가 2층에서 10초를 세는 동안 생성된 파일이었다. 미리 보기는 흰 화면인데 목록에서 그 파일이 차지하는 줄 간격이 미세하게 넓었다. 파일 하나가 아니라 빈칸 하나가 끼어든 것처럼 보였다. 기록 단서였다. 나는 창을 닫으려 했는데 닫히는 순간 커서가 잠깐 멈췄다. 멈춘 자리에는 흰 잔상이 아니라 눌린 자국 같은 회색 흔적이 아주 짧게 남았다가 사라졌다. 감각 단서였다. 그날 새벽 나는 처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빈 종이는 장비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공백이 먼저 생기고 공백이 기록의 자리를 잡고 공백이 종이로 형태를 얻는다. 종이는 그 공백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손잡이였다. 문손잡이를 잡기 전에 이미 내 손바닥이 미지근해지는 이유도, 내가 문을 열기 전에 이미 출입 기록이 찍히는 이유도, 내가 스캔을 하기 전에 이미 파일이 생성되는 이유도 같았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게 되는 일이 먼저 존재했다. 나는 2층으로 다시 올라갔다. 출력실 유리문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문틈 아래 종이 끝은 더 길게 나와 있었다. 그리고 그 끝이 아주 미세하게 내 발끝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종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아주 얇은 마찰음.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는데 손바닥은 이미 미지근했다. 내 기록이 먼저 잡았던 자리였다. 11월 19일 2시 41분. 나는 문손잡이를 끝까지 돌리지 않았다. 손을 얹은 채로 멈춰 있었다. 금속은 차가웠는데 손바닥은 미지근했다. 이상한 건 그 온도가 내 체온이 아니라 누군가가 방금 만졌다가 놓은 온도처럼 느껴졌다는 점이었다. 내가 잡기 전에 이미 남아있던 흔적. 기록이 먼저 찍히는 방식과 같은 결이었다. 문틈 아래로 길게 뻗은 빈 종이는 타일 이음새를 따라 방향을 잡고 있었다. 종이가 바닥을 긁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보이는 방식이 소리보다 더 거슬렸다. 하얀 끝이 내 발끝 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움직임이 빠르지 않았다. 느린데 멈추지 않는 움직임이었다.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속도였다. 나는 따라가지 않기로 했다. 따라가면 끝이 아니라 다음 공백이 시작될 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날 밤 처음으로 확인 대신 차단을 선택했다. 출력실 문을 열지 않고 종이를 만지지 않고 공용 PC도 보지 않는다. 일단 내 손이 닿는 범위를 줄인다. 그게 회수의 첫 단계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나는 관리 구역에서 사용하던 테이프를 떠올렸다. 문틈을 막는 용도로 가끔 쓰던 투명 테이프였다. 종이가 나오지 못하게 문 아래를 가로로 붙이면 구조가 끊길 수 있다. 문틈이 종이를 토해내는 통로라면 통로를 막으면 된다. 단순했다. 단순한 방법은 늘 마지막에 남는다. 1층으로 내려가 테이프를 찾았다. 로비 뒤쪽 보관함에 있었다. 테이프를 잡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저릿했다. 전기 같은 느낌이 아니라 종이 요철을 만질 때처럼 피부가 먼저 반응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감각을 무시하고 계단을 올라갔다. 복도 센서 등은 오늘도 한 박자 늦게 켜졌다. 그런데 테이프를 손에 든 순간부터 늦음이 더 커졌다. 내 앞은 어둡고 내 뒤만 늦게 밝아졌다. 빛이 따라오지 않고 내가 지나간 자리만 늦게 확인되는 구조가 더 선명해졌다. 출력실 앞에 도착했을 때 유리문은 닫혀 있었다. 문손잡이는 차가웠다. 문틈 아래 종이는 그대로 길게 나와 있었다. 나는 종이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발을 아주 조심히 옮겼다. 종이 끝이 닿아 있는 타일 이음새 근처에서만 공기가 약간 습했다.
물기가 아니라 종이 냄새가 습하게 변한 느낌이었다. 나는 무릎을 굽혀 문 아래에 테이프를 붙이려 했다. 그 순간 종이 끝이 아주 미세하게 뒤로 물러났다. 내가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마치 내가 막으려는 걸 알고 피하는 것처럼 종이는 문틈 쪽으로 조금 들어갔다. 나는 테이프를 바닥에 대고 종이가 다시 나오기 전에 빠르게 붙이려 했다. 테이프가 바닥에 닿는 순간 출력실 안쪽에서 종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었고 두 소리가 거의 동시에 겹쳤다. 기계가 아니라 공간이 반응하는 소리였다. 나는 테이프를 더 길게 늘려 문틈을 가로질러 붙였다. 손끝이 더 저렸다. 테이프가 늘어나는 질감이 종이 결처럼 느껴졌다. 손바닥에 미지근한 열이 번졌다. 내 손이 아니라 그쪽에서 올라오는 열이었다. 테이프를 붙이는 동안 유리문 너머는 어두웠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복합기 트레이 방향으로 아주 약한 움직임이 보였다. 빛이 아니라 하얀 면이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종이가 하나씩 배출되는 형태가 아니라 종이들이 안쪽에서 서로 밀려나는 형태였다. 폐기함에서 들리던 종이 마찰음과 같은 리듬. 내가 붙인 테이프가 그 리듬에 맞춰 아주 얇게 떨렸다. 나는 테이프를 한 줄로 끝내지 않았다. 세로로 한 줄 더 붙여 십자 형태로 만들었다. 문틈 전체를 가로막기 위해서였다. 그 순간 테이프 아래쪽에서 하얀 끝이 다시 보였다. 종이가 테이프 아래로 밀려 나오려는 게 아니라 테이프 자체가 아주 미세하게 들리면서 그 아래에 하얀 면이 끼어드는 형태였다. 통로를 막는 게 아니라 막힌 부분이 통로가 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숨을 얕게 들이쉬었다. 손전등을 켜지 않았다. 화면을 보지 않았다. 확인을 피했다. 그런데도 종이는 나오려고 했다. 구조가 내 행동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걸 테이프가 증명하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주머니 안에서 짧게 진동했다. 나는 화면을 보지 않았다. 대신 진동이 끝나는 타이밍을 세었다. 진동이 끝나자마자 테이프 아래로 끼어든 하얀 면이 아주 조금 더 앞으로 나왔다. 움직임이 동기화되어 있었다. 내가 확인을 하지 않아도 기록은 나를 기준으로 박자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결국 문손잡이를 잡은 손을 뗐다. 손바닥에는 미지근한 열이 남아 있었다. 테이프는 문틈을 막고 있었지만 종이는 막히지 않았다. 오히려 막힌 상태에서만 더 정확하게 방향을 잡는 것처럼 보였다. 파일 이음새를 따라가던 선이 이제는 테이프의 가장자리로 옮겨갔다. 공백이 길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회수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다. 해결은 불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구조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내 생활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했다. 확인이 곧 트리거라면 확인하지 않고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선택했다. 내가 직접 보는 대신 다른 매체로 남기는 것. 기록을 기록으로 잡는 방식.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테이프가 문 아래를 가로막은 상태에서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확인을 피하는 것 자체가 이미 확인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있었다. 테이프 아래로 보이는 하얀 끝이 아주 조금씩 늘어나는 걸 시야 끝에서라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다. 늘어나는 속도는 느렸고 멈추지 않았다.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도 아주 얇게 앞으로 나왔다. 나는 더 붙였다. 투명 테이프를 한 겹, 두 겹. 문 아래를 덧대며 막았다. 손끝이 저릿해지고 손바닥이 미지근해졌다. 테이프를 당겨 늘리는 순간마다 내 손이 먼저 뜨거워졌다가 곧 차가워졌다. 열이 아니라 반응이었다. 손이 내 몸보다 먼저 기록되는 느낌. 내가 무엇을 하든 그 행동이 나보다 앞서 있다는 느낌이 피부로 올라왔다. 테이프를 세 번째 겹까지 붙였을 때
하얀 끝은 더 이상 바닥을 따라 나오지 못하고 테이프 가장자리를 따라 옆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종이는 막혔는데 공백은 막히지 않았다. 길을 바꿨다. 타일 이음새에서 테이프 가장자리로. 단서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걸 멈추려다 포기했다. 막는 행위가 해결이 아니라 증상을 더 정확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막을수록 종이는 방향을 더 뚜렷하게 잡았고 움직임은 더 규칙적으로 보였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쪽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회수는 차단이 아니라 수습이라는 결론으로 바뀌었다. 퍼진 범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통로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통로는 기록을 더 늘리지 않는 방식이어야 했다. 화면을 열지 않고도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남길 수 있는 방식. 내가 직접 보는 대신 누군가가 대신 볼 수 있게 남기는 방식. 혼자 확인하면 공백이 늘어나는 구조라면 혼자서만 확인하지 않으면 된다. 나는 1층 공용 PC로 내려가 인쇄와 스캔 폴더에 접근하지 않고 단순한 메모 파일만 만들었다. 내용은 짧게. 야간에 출력실 문틈에서 종이가 나온다. 테이프를 붙였고 종이가 방향을 바꿨다. 특정 시각은 적지 않았다. 시각을 적는 순간 그 시각이 다시 앞서 찍힐 것 같았다. 나는 원인도 적지 않았다. 원인을 적는 순간 그 원인이 사실로 정정될 것 같았다. 남기는 건 결과뿐이었다. 메모를 저장하자 파일 목록이 잠깐 흔들렸다. 목록이 흔들릴 때마다 공백이 생겼다. 오늘은 공백이 메모 파일 목록에도 끼어들어 있었다. 줄이 하나 비고 아래가 밀렸다. 인쇄 목록이나 스캔 목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든 단순한 메모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공백이 매체를 가리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나는 즉시 저장을 취소하고 싶었지만 이미 저장된 흔적은 남았을 것이다. 취소는 늘 뒤늦게 기록될 뿐이다. 나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고 센서 등은 켜지지 않았다. 내가 걷고 있는데도 불이 한참 뒤에야 켜졌다. 켜진 빛은 내 앞을 비추지 않고 내 뒤를 비췄다. 내가 지나간 자리만 늦게 확인하는 구조가 완전히 굳어 있었다. 그 빛 아래에서 나는 문틈 종이를 다시 봤다. 테이프 아래로 보이던 하얀 끝은 더 이상 바닥으로 나오지 않고 테이프 가장자리를 따라 옆으로 늘어져 있었다. 종이는 길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길어진 방향이 바뀌었다. 종이 끝이 문손잡이 쪽으로 올라가는 느낌을 줬다. 나는 손잡이를 만지지 않았다. 대신 손잡이 아래 유리문 가장자리로 눈을 옮겼다. 유리 표면에 아주 얇은 반사가 있었다. 종이와 같은 하얀 면이 유리 안쪽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종이가 아니라 공백이 유리 표면을 스치는 느낌이었다. 그때 출력실 안쪽에서 복합기가 짧게 움직였다.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 한 번에 쓸리는 소리였다. 폐기함에서 들리던 소리와 같았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내가 문을 열면 그 안쪽의 움직임이 내 행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났다. 내가 하지 않아도 공백은 스스로 늘어난다. 그 사실이 더 무서웠다. 나는 벽면 안내문 쪽을 보지 않으려 했는데도 시야 끝에 그 종이가 걸렸다. 손전등을 비추지 말 것, 남은 종이는 폐기할 것, 테스트 페이지를 먼저 뽑을 것. 그 문장들을 다시 읽지 않아도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규칙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공백이 나를 그 규칙으로 다시 끌어오는 장치였다. 규칙을 떠올리는 순간마다 나는 같은 동선으로 돌아왔고 같은 자리에서 멈췄고 같은 공백을 확인했다. 회수는 여기서 끝내야 했다. 더 가까이 가면 더 정확해질 뿐이다. 나는 그날 밤 출력실을 떠나기로 했다. 사무동 밖으로 나가면 공백이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 출입문을 향해 걸었다. 그런데 1층 로비의 유리문 앞에서 나는 멈췄다. 바닥 매트 위에 하얀 조각이 있었다. 종이 조각이었다. 길게 뻗은 종이가 아니라 손바닥만 한 작은 조각. 누가 찢어버린 것도 아니고 젖어서 떨어진 것도 아니었다. 종이 가장자리가 아주 반듯했다. 규격처럼 잘린 조각이었다. 그 조각을 밟을까봐 피했는데 피하는 순간 발끝이 그 조각을 스치듯 건드렸다. 조각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내 신발 밑창에 아주 얇은 마찰감이 남았다. 손끝 요철과 같은 감각이었다. 나는 그 조각을 주워들지 않았다. 주워들면 내 손에 다시 기록될 것이다. 나는 그냥 바라봤다. 하얀 조각의 표면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로비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는 순간 조각 표면이 아주 잠깐 달라졌다. 눌림결 같은 미세한 패턴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짧았지만 충분했다. 출력실이 아니라도 공백은 따라왔다. 나는 로비 문손잡이를 잡지 않았다. 손바닥이 미지근해지는 걸 기다릴까봐. 대신 건물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만 반복했다. 반복은 공백을 만든다. 그걸 알면서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주머니 안에서 짧게 진동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내가 나가기도 전에 내가 나간 기록이 먼저 찍힐 것이다. 나는 결국 천천히 문을 밀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고 숨이 하얗게 나왔다. 그런데 등 뒤에서 로비 바닥 매트 위에 종이 조각이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걸 봤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조각은 바닥에 붙었다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타일 이음새를 따라 미세하게 방향을 바꿨다. 마치 2층 문틈에서 뻗어나오던 종이가 2층에서도 방향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듯이. 나는 건물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났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짧게 진동했다. 내가 떠난 뒤에야 기록이 나를 놓아주는 박자였다. 하지만 놓아준 게 아니라 다음을 위해 비워둔 박자처럼 느껴졌다. 공백은 항상 다음 줄을 남겨둔다. 그리고 그 다음 줄은 내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공간에서 먼저 생성될 것이다. 그 이후로도 나는 한동안 하얀 종이를 보면 먼저 손바닥 온도부터 확인하게 됐다. 실제로 잡기 전에 이미 미지근해지는 날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기록이 나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는 감각만 남았다. 지금도 어디선가 비어있는 한 줄이 다음 줄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고 있을 거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아무것도 없는 하얀 종이를 보고 이상하게 불안해진 적이 있나요? 댓글로 짧게 남겨주세요.